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새만금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새만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매스컴에 더욱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군산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군산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일자리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업들. 왜냐하면 군산은 원래 군장산업단지라는 게 있습니다. 군산과 장항 합쳐서 군장산업단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일대는 예전부터 원래 산업단지로 우리나라 상당히 유명했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군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이 상당히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조치와 함께 GM 사태로 인해서 그만 군산이 어떤 하락의 어떤 시절을 이제 보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이제 군산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냥 굴뚝공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군산이 수많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골 과정을 통해서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새만금하고 군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새만금 내부용지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상당히 미래 가치에 관련된 산업군들이 지금 새만금에 집중적으로 몰려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군산도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겠지만은 가능성에 하시는 겁니다. 미래 가치가 있는 곳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가 너무나도 좋아도 미래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투자 가치가 없다. 현재 여러분들이 높은 가격에 사서 미래에는 당연히 낮은 가격으로 팔고 나와야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봤을 때 허름하다 하더라도 미래가 무궁무진하다,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고, 3년, 5년, 10년을 기다린 이후에는 그 도시가 발전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가치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군산은요, 여러분 제2의 도약기를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2010년도까지 2009년도 10년도에 군산은 가장 호황기였고 가장 땅값이 극대화되던 시점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한 10년 동안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군산하면 정말 군산이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땅값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군산에 대한 부분들을 요즘 최근에 들어오는 어떤 소식이라든지 기업들이 유치되는 그런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다른 생각을 갖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어떻습니까? 우여곡절 속에서 바텀업을 찍고 정고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가격 시세가 분출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돌고 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은 충분히 돌고 다시 사이클을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한번 바텀업 찍고 제주도와 같은 양상이 충분히 재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2020년도쯤 해서부터 가동이 시작이 되었고 22년도, 23년도 앞으로 향후 2030년도까지는 다시 한번 피크를 찍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유가 바로 기업 유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기업 유치가 되는 상황들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산업에서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군산에 대한 미래가치 한번 여러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산업구조 중심축 어떻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고 있을까요?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이동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군산이 다시 제2의 성장 거점, 성장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터닝포인트 시점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 가치가 있는 산업
산업군들로 대체하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다시 부동산 시장이 화랑새가 뜰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군산에 대한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군산시 산업구조가 예전에 자동차 조선 분야에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최근에 여러분들 2차 전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어떤 클러스터, 생태계 구축이 지금 군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향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는 전기자동차가 주류를 이룰 텐데, 그러면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바로 2차 전지에 해당이 되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고 바로 2차 전지의 메카가 되는 지역이 바로 군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첨단 소재 등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재편되는 모양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의 미래산업 핵심 기업들이 속속 둥지를 트면서 바로 군산 경제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느껴지시나요? 바로 새만금이 앞으로 군산이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꿈틀거리는 모습이 여러분들 보이셔야 되는데요. 향후 2020년 이제 시작이 되어서 2030년도에 최대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투자를 해야 될 시점입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습니까? 팔고 빠져나가야 되는 시점일까요? 여러분들 군산은 이제 시작이고 무릎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람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성장 단계에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키가 가장 많이 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2, 3학년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8살, 19살까지는 당연히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은 당연히 키가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듯이 군산 경제 또한 마찬가지로 엄청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춰서 부동산 시장도 지역마다 폭등할 수 있는 곳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산시는 지난해만 하더라도요, 2차 전지 소재 바로 8개의 회사를 유치를 했고,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 1개, 첨단 소재 분야 3개 등 총 22개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들 기업은 총 8,200억 원 투자와 1,200명의 고용 창출로 인해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라는 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2차 산업에 대한 클러스터가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요, 향후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메가 팩토리, 제2차 공장을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또 하나의 후보지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차 전지의 메카가 어디 새만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차 전지하고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거점 도시를 연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만금만한 곳이 있을까요? 당연히 테슬라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전기자동차의 핵심 소재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21세기 3대 전자부품으로 꼽힐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바로 2차 전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계 최고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2차 전지 산업이 들어가는 지역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반도체 공장이 지금 짓고 있는 삼성 공장이 유치되고 현재 짓고 있는 고독 신도시 평택은 과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아산과 그리고 LG가 들어가 있는 파주 디스플레이 공장이 있는 곳 어떻게 됐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은 2차 전지 바로 새만금인데, 새만금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산, 평택, 파주와 같은 어떻습니까?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성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 자, 여러분도 알겠지만 친환경, 앞으로 향후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세의 흐름은 친환경이다. 그러니까 친환경에 걸맞는 산업군들이 앞으로 미래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과 판매를 확대하는 추세여서 전기차용 2차 전지 수요가 급증할 거다. 지금 바로 새만금 산단이 2차 전지 산업 핵심 기지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대세의 흐름입니다. 자, 전기차에 대한 부작용도 다소 나타나고는 있긴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씩 보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전기차가 당연히 어떻습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차로 지금 바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요가 바로 2차 전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아주 폭증할 것이고 폭증에 따른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텐데 그 생태계가 어디냐? 바로 새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군산시 경제항만혁신국 장영재 국장은요. 새만금 산단이 대규모 부지 제공, 장기 임대용지 지원 및 우수한 인센티브 등으로 타 지역 산업단지에 비해서 강점이 엄청나게 많다. 지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투자진흥지구까지 올 7월 달에 된다라고 하면은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타 지역, 타 산업단지, 그리고 타 지역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입지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과 토대가 마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여러분들 더 이상 얼마나 성장이 될까요, 여러분들? 저는요, 새만금만 보면은 정말 꿈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꿈, 대한민국의 비전, 대한민국의 미래, 바로 그곳이 새만금입니다. 여러분들 새만금 투자 지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새만금 투자의 중심에 서 있는 바로 군산의 핵심 지역을 여러분들은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새만금 TV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